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사실 우리 모두 인간관계에서 말이란 걸 떼놓을 수가 없죠. 그런데 입에서 나간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회가 따르는지 실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컨대 내 사생활 이야기를 친한 사람에게 털어놓았는데 나중에 그게 험담의 재료가 되거나 약점이 되어 돌아온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내 사생활 이야기가 얼마나 신중하게 다뤄져야 하는지를 길게 다뤄보겠습니다. 플라톤이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같은 취지의 말을 했다고도 전해지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그럼 이게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 사람 만나 수다도 좀 떨어야 하지 않느냐? 라는 고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한편으론 한번 뱉은 말을 거두기 어려워서 내 삶이 더 괴로워진다면 차라리 말을 아끼고 벙어리처럼 지내는 게 낫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2시간은 바로 그 딜레마 속에서 구체적으로 왜 사생활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지, 또 어느 정도 선에서 인간관계와 내 사생활을 조절하면 좋을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로 우리 일상에서 흔히 겪는 상황 하나 떠올려 볼게요. 배우 송혜교 씨가 드라마 촬영 때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속내를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고 해요. 굳이 내가 이 드라마에서 뭘 힘들게 겪고 있는지, 무엇이 고민인지 스태프들이나 동료 배우에게 다 털어놓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너무 힘들다고 다 얘기해버리면 누군가는 그걸 이용해 떠벌릴 수도 있고 언론에 흘릴 수도 있고 결국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자기 속내를 지켜가며 큰 문제 없이 촬영을 해내더라고 합니다. 굳이 혼자 괴로워하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적어도 함부로 만천하에 퍼뜨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연예인뿐이겠습니까? 우리 일반인도 직장 동료, 친척, 지인, 심지어 친구 사이에서도 내 얘기를 다 털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도 나중에 분란이나 모욕으로 돌아오기가 쉽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가수 아이유 씨도 친하다고 모든 걸 말하진 않는다는 말로 한 인터뷰에서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사생활 중에서도 어떤 이야기를 특히 조심해야 하고 왜 조심해야 하는지를 살펴봅시다. 하나, 내 돈 문제와 재산 상태는 특히 발설 조심. 많은 분이 공감할 겁니다. 내 돈 문제가 삐끗해서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나를 이용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생겨나요. 플라톤도 필요 이상으로 물질 얘기를 하면 그건 논란의 씨앗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된다는 말, 이 대목에서 딱 들어맞아요. 내가 복권이 됐다, 사업이 대박이 났다, 아니면 현금이 얼마가 있다. 이런 이야기 별 생각 없이 했다가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돈 빌려달라고 달라붙는 경우 많죠. 또 반대로 내가 빚이 많다거나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면 누군가가 저 사람은 약점 잡기 딱 좋군 하고 득템하듯이 깎아볼 수도 있어요. 철학자 루소가 최악의 적은 자기가 가진 무기를 모르고 내무장을 다 공개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라고 했거든요. 돈 얘기는 이렇게 나도 모르게 남들에게 내가 가진 칼을 다 보여주거나 내 빈틈을 보여주는 격이 될 수 있으니 조심이 필요합니다. 둘, 내 가족 간의 문제, 부부 문제 등 내밀한 가정사도 조심. 사람들은 남의 가정사를 은근히 궁금해하고 또 그걸 알면 또 입방아 찍기 좋아합니다. 내가 친한 친구에게 우리 남편 요즘 이러이러고 시어머니가 저러저러고 아이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털어놓으면 처음엔 맞아, 고생 많다 하고 위로해 주겠지만 나중에 그 친구가 나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혹은 새로운 다른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수다 떨다가 내가 말한 이 가정사의 민감한 부분을 꺼내버릴 수도 있죠. 배우 이민정 씨가 가정사가 있는데 익명성의 벽이 허물어지면 상처를 크게 입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한 적이 있어요. 결혼 생활에서 있었던 갈등을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가 그게 소문이 되어 돌아오면 가족들의 마음은 곤욕스럽겠죠. 그래서 부부끼리 의논하고 해결할 부분은 부부 안에서 해결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셋,
친구나 주변 사람들 험담은 나에게 도구로 돌아온다. 이건 사생활이라기보다는 내 마음속 사생활이랄까요? 예능 MC 신동엽 씨가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혹은 조금 친해진 사람한테도 나쁜 감정 털어놓지 말라. 그게 나중에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른다. 가수 싸이도 비슷한 맥락에서 뒷말하는 걸 자기가 멋대로 들었을 땐 내가 오히려 나쁜 놈으로 몰린다라고 했고요. 내 입장에선 내 주위 누구누구를 욕하고 싶어서 신나게 떠들었는데 그걸 같이 듣던 사람이 오,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뒷말을 하는 타입이구나 하고 생각해. 결국 나 자신을 경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남을 해치는 말은 결국 내 가치를 깎아먹는다고 했어요. 즉, 내 사생활 중 하나인 내 감정, 내 평가를 막 드러내선 안 된다는 거죠. 그건 나중에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오게 마련입니다. 네, 나의 실패나 슬픔은 함부로 공유하지 말라. 남는 건 동정이 아니라 약점이 된다. 어떤 분들은 너무 답답하거나 외로운 마음에 내가 이런 실패를 했고 지금 이렇게 힘들다를 주변 사람에게 다 털어놓아요. 상대가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그런 약점을 무기 삼아 쟤 사실 저러저러한 큰 실패가 있었대. 그래서 걔 지금 별 볼 일 없어라는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말이 바로 이것. 철학자 스피노자도 비슷한 맥락에서 슬픔을 나눌 때 이 세상은 그런 슬픔을 갉아먹으며 더욱 약한 나를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가 객관적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경우는 예외겠죠.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며 동정받으려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5. 앞으로의 구체적 계획과 목표도 조심.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내 목표를 너무 일찍 떠벌리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 박명수 씨가 꿈과 계획은 조용히 준비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날 때 공개하라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표를 말하면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와서 내가 벌써 뭔가 이룬 것 같은 착각이 들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주변 사람이 그걸 듣고 질투하거나 방해하거나 너 그거 한다고 해놓고 왜 안 돼? 라며 압박을 줄 수도 있고. 철학자 데카르트는 시작도 안 한 꿈을 떠드는 건 미완의 자랑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꿈이나 목표는 스스로 준비하고 어느 정도 확신이 생겼을 때 꺼내도 늦지 않아요. 6.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내 생각이나 감정은 일단 내 안에서 소화하자. 약간 이어지는 내용이죠. 나이 들수록 내가 아직 불안정한 생각을 누군가에게 말해버리면 그 사람이 내 생각을 재단하거나 그걸 디딤돌 삼아 나를 조종하려 들 수도 있어요. 철학자 칸트가 나 자신이 명확히 정리하지 않은 관념은 남의 인식 속에서 흩어지며 왜곡된다라고 했잖아요. 일단 내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에 이게 정말 말로써 꺼내도 되는지 한 번 더 체크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입 밖에 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7. 모임이나 회식에서 흥이 오른 상태에서 내 사생활 이야기하지 말라. 이거야말로 많은 분들이 후회하시는 포인트죠. 술 들어가면 입이 풀리고 노래방에서 분위기 오르면 이상하게 내 얘기 다 털어놓게 돼요. 다음날 술 깨고 나서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더라 기억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민망해질 수 있습니다. 주변인은 그러셨군요.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하면서 듣다가 또 다른 자리에선 야, 걔 어제 술 먹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아냐? 이러고 흥미로운 가십으로 소비하기 딱 좋거든요. 소설가 헤르만 헤세도 술은 혀에 날개를 달고 심장엔 족쇄를 채운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내 마음은 더욱 스스로를 구속하게 되고 내 말은 날개 달려서 퍼져나간다는 뜻이죠. 8. 남들이 캐물어도 굳이 답하지 않는다. 인간관계에서 곤란한 부분은 내가 말하기 싫어도 남들이 엄청 물어보는 경우죠. 결혼은 언제 하냐? 왜 안 하냐? 애는 언제 낳냐? 집은 샀냐? 월급은 얼마냐? 등등. 이럴 때 당황해서 다 말해주면 그걸 가지고 뒷담화할 수도 있어요. 철학자 에리 프롬이 근본적으로 노출되길 거부하는 자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집요하게 캐물어도 아직 고민 중이야. 잘 모르겠어.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넘겨도 무방합니다.
남에게 굳이 내 사생활을 낱낱이 말해야 할 의무는 전혀 없으니까요. 9. 내가 굳이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길 바라지 않아도 된다. 어떤 분들은 너무 외롭다 보니 빨리 누군가와 친밀해지고 싶어서 내 속사정을 술술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험해요. 앞서 말한 대로 내 비밀과 약점이 오히려 상대에게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죠. 내 슬픔이나 실패, 내 가족 문제 등을 알려줘야만 친밀해진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물론 가수 이승철 씨 같은 분도 방송에서 행복은 나눠야 2배가 된다라고 말했지만 그건 정말 내 사람,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극소수에게만 해당됩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네 마음을 쉽게 덜어놓지 말라. 그것은 너의 성곽이다라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부분에서 분별력을 갖춰야 해요. 쉽게 마음을 열면 쉽게 상처받고 후회합니다. 사람을 만날 때 벙어리가 되라는 말은 극단이 아니라 안전장치다. 마지막으로 플라톤의 말로 전해지는 이 벙어리가 되라는 표현을 너무 극단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로 하나도 말하지 말고 영영 타인과 교류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다만 내가 지금 쓰러질 것 같은 힘든 사정, 혹은 기쁨에 취한 내 치부, 미완성된 내 목표를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침묵이 금이라는 속담도 있잖아요.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묻지 않는 이는 무지하지만 묻지 않은 이에게 굳이 대답하는 이는 경망스럽다라고도 말했어요. 그 정도로 말은 상황과 의도를 잘 가려가며 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물어본다 해서 나의 모든 걸 다 폭로하는 건 어리석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 포인트를 거쳐봤습니다. 물론 듣다 보면 아니,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라는 거야? 말을 하면 안 되나? 라는 생각 드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건 내 사생활을 전부 믿고 털어놓은 대상이 언제까지나 내 편일 수는 없다는 거죠. 한때 친했다 해도 인간관계는 변합니다. 사랑도 우정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그럼 그때 상대는 내가 실수로 말했던 약점이나 치부, 경제 상태, 가족 문제, 감정 문제 등을 무기로 삼을 가능성이 높아요. 가슴 아프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혜롭게 조절해야 해요. 일이든 이든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고민을 나눠도 괜찮을 수 있어요. 하지만 20명, 30명, 만나는 누구에게나 떠벌리면 그중 한두 명만 나를 질투하거나 나를 우습게 보는 사람이라면 끝장입니다. 명심하라고 벙어리가 되라라고 했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마음을 굳게 닫고 세상과 단절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는 것 다시 강조해요. 삶은 혼자 살 수 없고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다만 처음부터 덥석 내 이야기를 다 까는 게 위험하다는 겁니다. 상대를 천천히 지켜보고 시간을 보내며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가를 확인한 뒤 조금씩 선별적으로 나를 오픈하는 거예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되 독이 되는 교제를 피할 의무가 있다라고도 말했어요. 결국 나를 보호하고 내 삶을 지키는 지혜라는 거죠. 사람을 만나면 벙어리가 되어라. 마이너스 나이 들수록 조심할 사생활이라는 주제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는 이미 다른 사람에게 내 이야기 해뒀다가 낭패 보신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 방송이 다시 한번 그 아픔을 되새기게 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듣고 나서 딱 하나만 기억해도 돼요. 내 마음의 문, 내 삶의 사생활 문은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누구든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무작정 오픈하지 말자. 배우 하정우 씨가 내 일상의 절반 이상은 아무도 모르게 간직하는 것이 편하더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건정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내가 무심코 흘리는 말이 나를 위기에 빠뜨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도 현명하게 인간관계를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벙어리가 되어라는 말이 너무 무섭게 들리지 않길 바라면서 때론 침묵이 나를 살린다는 점 한 번 더 되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편안한 하루, 또 편안한 삶 되시길 바라요.